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실맘이 너무도 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인지 아직 봄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추워요. 너무 살갗에 애이는 것 같이 추워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도 옷을 외투를 하나씩 준비하시고 가셔야 되겠어요. 감기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빨리 백신을 맞고 이런 그런 얘기를 안 할 때도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잦아지지가 않아서 자꾸 코로나 얘기만 하게 되네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죠. 저 또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참 아이러니한 분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막 에리 마키무라라는 그 같이 일하는 여친구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대요. 참 소설 속에 비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순삭이에요. 그러면 오늘 3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3회 29장 쪽수로는 29장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낭낭한 목소리로 레디 고. 호텔로 달려가자 경찰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직원들이 움직임에서는 침착성이 사라졌고 호텔을 찾은 투숙객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교쿠가 프런트로 갔더니 곧바로 다카미가 뛰어왔다. 짧은 시간에 예상 밖으로 친해진 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기뻐할 기분이 아니었다. 경찰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모양이에요. 교코 씨도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의 충고에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리가 죽었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울먹이는 소리로 물었지만 다카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저 갑작스럽게 주위가 소란스러워져서 알았죠. 방은 몇 호실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203호실이라던데? 203호실? 네, 경찰이 분명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203호실이라고? 이상하다. 라고 교권을 생각했다. 그것은 오늘 컴패니언 대기실로 사용했던 방이 아닌가? 어째서 예리가 그 방에 다시 돌아갔고 게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인가? 교코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더니 역시 아까까지 대기실로 사용했던 방 앞에 험상궂은 느낌의 남자들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제복 경찰이 불러 세웠다. 그녀가 에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경찰은 일단 남자들 사이로 사라졌고 이윽고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유도 선수 같은 체형이었다. 스키지 경찰서의 가토라고 합니다. 짧은 머리가 이름을 밝히며 물었다. 마키무라의 씨와 친한 친구 사이라고요? 네, 같은 회사의 컴패니언이에요. 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니 정말이에요? 하지만 가토는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204호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튼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군요. 물론 우리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교코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형사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204호실에서 교코는 가토와 마주 앉았다. 곧바로 다시 문이 열리고 30살 전후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유난히 까무잡잡한 얼굴이었다. 본청 수사일과 시바타입니다. 젊은 남자는 이름을 밝히면서 코를 실룩거렸다.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숫자에. 사건 현장과 이 방을 컴패니언들이 대기실로 사용했어. 얘기 못 들었어? 아, 그래서 슈바타는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이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옆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 가토는 헛기침을 한 차례 하고 교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 정확히 말하면 9시 40분경에 이 옆방 203호실에서 사체가 발견됐어요. 사체는 아마 아키무라 에리씨였습니다. 에리가 왜요? 어쩌다 죽었어요? 교코가 물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사인은 독극물입니다. 가토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목소리를 냈다. 일단 청산화 화합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걸 많이 쓰더라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책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독극물이라니. 그러면 에리는. 여기서 교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살해된 거예요? 가토는 흠칫 놀랐고 시바타는 10cm쯤 펄쩍 뛰었다. 가토가 급히 손을 내쥐었다. 아니,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지금부터 그걸 조사해보려는 거예요. 시바타가 귓구멍을 후비면서 말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교코는 가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시다면 저도 협력할게요. 뭐든 물어봐 주세요. 차례차례 물어보도록 하죠. 가토가 말했다. 교코 씨는 오늘 마키무라 에리 씨와 함께 일했다고 했죠. 일하는 동안 에리 씨에게 뭔가 이상한 기척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교코는 대답했다. 적어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하나의 보석점이 감사 파티여서 에리도 크게 기대했거든요. 오호, 어떤 기대를. 그야 보석점이 주최하는 파티니까 고객들도 상당히 값비싼 보석을 달고 나오고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시잡다는 것에 빠져든다니까. 시바타가 옆에서 비운 듯이 말하는 바람에 교코는 그를 흘끗 노려보았다. 보석을 시잡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코의 강한 말투에 시바타는 눈이 둥그레졌다. 가토도 입을 해벌리고 있다가 다시 허기침을 했다. 그럼 일 끝난 뒤에는 어떻게 했죠? 딱히 어떻게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에리와 제가 맨 마지막에 대기실을 놨기 때문에 열쇠를 프런트에 돌려주고 그걸로 헤어졌어요.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요. 헤어진 뒤에 교코 씨는 어디로? 교코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어요. 좀 피곤해서 잠깐 쉬다 가려고.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 얘기를 나눴고요. 거짓말이 아니다. 우연이라는 말만은 약간은 양심에 찔렸다. 당연히 형사는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카미 이름을 댔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전무라고 하자 형사들이 눈빛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았다. 교코 씨와 헤어질 때 에리 씨가 어디로 간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곧장 집에 갈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했었군요. 네, 대개는 그렇죠. 따로 남자를 만나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시바타가 배려 없는 질문을 던졌다. 따로 남자를 만난다든가 라는 말에서 그가 컴패니언 일을 얕잡아 본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교코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시바타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교코는 고개를 획 돌리고 무시해버렸다. 혹시 사귀는 사람 있었습니까? 가토가 부드럽게 물었다. 교코는 고개를 젓다. 그런 건 정말 몰라요. 친구라고 해도 일하러 왔을 때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정도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고 가토는 새끼손가락으로 콧등을 극적였다. 최근에 에리씨 상태는 어땠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든가 멍하고 있는 일이 많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누구든 멍하고 있는 일쯤은 있다.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그렇게 대답했다. 형사도 이해할 듯한 말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반피 뱅키 차장이 마르모토 히사오 씨라던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나이는 아직 40전이고 얼굴이 길고 안경을 썼어요. 항상 얼굴이 번들거린다고나 할까? 여자 관계는 어땠죠? 옆에서 시바타가 대답하듯이 물었다. 그건 좀 안 좋은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교코는 머뭇머뭇 대답했다. 우리 회사 컴패니언은 한 달에 한 번씩 일반 교육 연수 때마다 사장님과 얼굴을 마주하는데 매번 은근히 집적거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당해본 적이 없지만 현재 사귀는 여자는 있어요? 가토가 물었다. 고교는 고개를 가뚱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사장님 얘기를 물어보세요? 아, 그건 말이죠. 가토는 잠시 망설이듯이 말을 끊고 옆이 시바타를 보았다. 시바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가토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실은 마르모토 사장이 사체 발견자예요. 사장님이요? 왜 사장님이 이 호텔에 와 있죠? 교코는 큰 눈으로 두 형사를 번갈아 보았다. 다른 때는 사장님이 파티에 나오는 일은 없었다. 이래저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가토가 진정시키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무튼 마르모토 사장과 호텔 직원이 최초 발견자예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에리는 왜 203호실에 있었어요? 분명 저랑 같이 그 방을 나왔거든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가토가 말했다. 교코 씨와 헤어진 뒤 에리 씨는 203호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교코는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토는 다시 뜸을 들였다.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라서 되도록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될 겁니다. 옆에서 시베타가 말했다. 우리 입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일 것뿐이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이 말에 가토는 씁쓸한 얼굴을 보였다. 아무래도 그게 본심이 모양이다. 그럼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에리는 자살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현재로서는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문제는 동기인데 자살이라니. 그게 똑똑 소리가 났다. 교코가 흠칫 돌아보니 시바타가 수첩을 손끝으로 튕기고 있었다. 톡톡톡톡.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손톱을 끝을 들여다보았다. 이봐, 가토가 짧은 머리를 극적이며 팔짱을 꼈다. 더 물어볼 게 있나? 이건 시바타에게 던진 질문이 모양이다. 그의 얼굴이 교코에게로 향했다. 에리 씨는 술은 어땠어요? 술? 글쎄요.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리 센 편은 아니었어요. 맥주 한 잔 정도? 그렇군.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토를 보았다. 저는 오늘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할 거고. 듣기에 따라서는 의심장한 말이었지만 가토도 하긴 그렇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온 교코는 비쩍비쩍 복도를 지나 계단을 이용해 로비로 내려갔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문득 앞이 컴컴해졌다. 조사받는다는 컴패니언이 너였어? 아하, 그렇구나. 하나의 망나니 아들 니시하라 겐조였다. 머리 꼭지에서 나는 듯한 목소리였다. 교코는 본능적으로 우는 얼굴을 만들었다가 금세 걷어들였다. 겐조 씨도 아직 여기 있었어요? 그랬지. 최상층 바에서 거래처 한잔 했거든. 이 차를 가려고 했더니만 이 소득이 맞지 뭐야. 신분증을 내라느니 뭐니 귀찮게 시리. 그러고 보니 어딘지 소란스러웠다. 손님 전원이 신문을 확인 중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역시 살인사건인가? 교코는 겐조를 노려보았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나저나 집이 어디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교코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겐조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사양할 것 없어, 이봐. 그 순간 앞속에 불쑥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짙은 감색 양복이 사탁이었다. 교코도 깜짝 놀라고 움찔 발이 멈춰져 버렸다. 장모님, 부사장님 찾으십니다. 형이? 겐조는 지겹다는 얼굴을 했다. 에이, 별수 없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탁에 함께 돌아갔다. 교코가 호텔 혈관을 나서자 검은색 센츄리가 바로 앞에 와서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닭감의 슌수개가 얼굴을 내밀었다. 배웅해줄게요, 타요. 물론 교코는 망설임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큰일을 겪는군요. 놀란 건 좀 진정됐습니까? 네, 이제 좀. 차가 출발할 때 교권을 무심코 호텔 쪽으로 돌아보았다. 그러자 밤비 뱅깃 사장 마르모토 하사오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못이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교코가 사는 고엔지에는 원룸에 도착할 때까지 다카미는 거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은지 그리고 내일도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뿐이다. 식욕은 없었다. 그리고 내일도 물론 일이 있었다. 또 연락할게요. 헤어지는 치매에 닭가미가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교코는 입은 옷 그대로 침대에 덜썩 엎드렸다. 친구를 잃었다는 것과는 또 다른 슬픔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가득 채웠다. 에디는 혼자였다. 나도 혼자다. 내가 죽을 때도 그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도시의 교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을 계기로 교코는 옷을 벗고 다시 침대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소리내어 울었다. 2장 삼류소설 같은 죽음. 띵동.
하고 차인벨 소리가 울려서 눈을 떴다. 어젯밤에는 그대로 잠이 들어서 평소보다 푹 잠 잘 잤다. 하지만 머리가 멍한 것은 여전했다. 티셔츠를 주워입고 슬리퍼를 끌면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도어 체인이 걸린 것을 확인한 뒤에 빼꼼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네,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전화선이 아직 연결되지 않아서요. 잠깐 전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요? 눈을 비비며 상대 얼굴을 보고 교코는 어라? 하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가 인상이 남아있다. 어? 하고 상대도 놀란 소리를 냈다. 당신은 어제 그 컴패니언? 아, 어제 그 형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시바타예요. 근데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왜냐면 교코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가 집이니까요. 진짜요? 시바타는 급히 문에 붙은 명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오다 교코라고 적혀있네. 그래서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요? 맞아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형사일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난다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가? 아, 대박이다. 시바타는 왜 그런지 무척 감탄한 듯한 말투였다. 형사가 옆집에 살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이따금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너야말로 잘 부탁해요. 교코는 문을 닫았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자 또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가 났다. 교코는 느릿느릿 나가서 문을 열었다. 전화야 전화. 까무잡잡한 얼굴이 시바타가 말했다. 아 참 전화 좀 쓰자고 했었지? 일단 문을 닫고 도어 체인을 푼 다음에 그를 맞아들였다. 전화는 주방 테이블 위에 있다. 그가 전화를 거는 동안 교코는 커피를 내려주기로 했다. 시바타가 전화한 곳은 경찰서인 것 같았다. 1시간 좀 늦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휴가였지 않습니까? 이사를 했다고요. 어제 이사는 층에 호출이 떨어진 거예요. 에이 가구국 뭐고 뒤죽박죽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구 한두 개쯤은 있죠. 1시간입니다. 30분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누울 자리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가 상사 협상을 마쳤을 중 커피가 다 내려졌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교코는 커피를 권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고생이 막심하죠. 꼰대들은 말귀를 못 따라 먹는다니까. 새벽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으면 막 이랬다는 기분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이 컵이 맛있네. 교코는 커피잔을 든 채 바닥 카펫에 앉았다. 그렇게 바쁜 건 어제 그 사건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 길게 끌건 같진 않아요. 자살로 처리될 모양이니까. 자살이에요? 그냥 모르죠. 하지만 정황으로만 보자면 자살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교코는 잔속에 커피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어젯밤 다카미아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에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기요. 교코는 입을 열었다. 어제 나한테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게 있었죠? 그거 아직도 비밀이에요? 아니 나는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뭘 알고 싶은데요? 전부 다 알고 싶죠. 좋아요. 커피도 얻어 마셨으니 뭐 그렇게 말하면 시바타는 커피를 후루 마셨다. 교코 씨가 마지막으로 A 씨를 본 게 9시 전이죠. 호텔 프런트 앞에서 헤어진 게.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에리 씨는 9시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프런트 담당 얘기로는 9시 20분쯤이었대요. 밤비 뱅키 씨 마키무라 에라인데 방에 물건을 깜빡 잊고 왔으니 203호실 열쇠를 좀 달라고 얘기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건을 깜빡 잊었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그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차차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잊고 나온 물건 따위는 없을 때였다. 그러고는 20분쯤 지나서 이번에는 한 남자가 프런트에 와서 마키무라 예리라는 여자가 203호실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코시 회사 사장 마르모토예요. 마르모토 사장이에요? 맞아요. 분명 그런 여자를 열쇠를 가져갔다고 프런트 담당은 대답했겠죠? 근데 마르모토가 203호실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프런트 담당이 우선 그 방에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마르모토와 함께 203호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에리가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203호실 방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교코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물 한 잔만 줄래요? 교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받다가 건넸다. 그것을 맛있게 비워버리고 치바타는 입가를 훔친 뒤에 말했다. 아까 교코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와 똑같아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시바타가 말 이어갔다. 체인이 걸렸다는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르모토가 문틈새로 에리 씨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래 조문 틈새로 어렵게 안을 들여다보고는 하들짝 놀랐다. 티테이블 앞에 에리씨가 엎드려 있는 게 살짝 보였으니까. 마르모토는 어떻게든 도어 체인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호텔 직원이 지배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지배인은 벤치를 들고 왔죠. 그리고 마르모토가 그 벤치로 도어 체인을 끌고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마침내 에리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코는 가만히 머리를 저으며 옆이 제터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며 시바타에게 물었다. 피워도 돼요? 고개를 끄덕인 대신 시바타는 한 차례 눈을 꿈쩍거렸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시바타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바타가 입을 열었다. 이건 교코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담배는 얼른 끄는 게 좋아요.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심리를 통 모르겠더라고요. 노화를 앞당기는 것밖에 아무 에리트도 없잖아요. 메리트도 없잖아요. 교코는 천장을 향해 담배를 연기를 토해내면서 그를 보았다. 시바타 씨는 혐연파? 혐연 운동 같은 것은 관심 없고요. 단지 교코 씨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굳이 담배 추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담배 추녀? 피부는 까칠해지지 안쪽은 새까만지지 머리카락에서 냄새나고 입냄새도 지독해요. 게다가 빨아들일 때는 내뱉을 때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 멍청한 표정이 되잖아요. 코로 연기가 나오고 그게 매워서 얼굴까지 찌푸리면 완벽히 하는 추녀가 되는죠. 시바타는 실제로 얼굴을 찌푸려 보였다. 우후후 하고 웃으면서 교코는 시바타의 눈을 아래쪽에서 슬쩍 올려다보았다.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술술술 험담이 나오네요. 좋아요. 오늘부터 그러면 노력해볼게요. 교코는 담배를 제떨에 비벼 끄고 다시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방에 들어가 예리를 발견했다는 데까지. 에리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어요. 스키지 경찰서에서 수사원이 즉각 출동했고 그 다음에 본청이 우리가 호출됐죠. 한창 이사하던 중에. 그렇다니까요. 오시던 박스도 아직 못 열었어요. 시바타는 주방 테이블을 주먹으로 툭 쳤다. 에리는 어떤 식으로 죽어 있었어요? 교과가 물었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시바타는 테이블에 두 팔을 얹고 그 일에 얼굴을 댔다. 반쯤 남은 맥주병이 옆에 놓였고 유리컵은 그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컵에 맥주가 상당히 남았었는지 바닥이 젖었더라고요. 그 컵에 독국물이 들어있었군요. 아마도 시바타가 대답했다. 교코는 해리와 헤어진 때를 생각해봤다. 분명 그때 그녀가 말수가 부쩍 줄어 있었다. 파티 전에는 하나의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대기실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이미 자살을 결심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깜빡 묻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마르모토 사장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네요. 왜 사장이 에리를 찾아왔어요? 서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바타가 딱 잘라 말했다. 관계가 있었다니 무슨 관계요? 마르모토는 에리 씨와 사귀는 사이였어요. 어젯밤에도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던 모양이에요. 설마 말도 안 돼. 교코는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에리야 마르모토 사장이라니. 그건 미녀와 야시보다 더 심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였다는데 어쩔 수 없죠. 마르모토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단 비밀로 해달라 하더군요. 아무튼 어젯밤에 대기실로 썼던 203호실에서 그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르모토가 그 방에 가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어서 프론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둘이 사귀었다니 언제부터요? 바로 최근이라던데 한 달 전부터라고 했어요. 마르모토 쪽에서 먼저 고백했다고 실토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네. 교코는 두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믿어지도 않아도 그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시바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궁금한 건 다 풀렸죠? 너무 오래 앉아있다가는 오늘 밤에도 누울 자리가 없을 테니까 가서 짐 정리나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역시 자살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시바타는 검은지로 코밑을 쓱 비비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방은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결정타예요. 동기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치정으로 나올걸요? 치정? 입 밖에 내고 보니 에리의 이미지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은 게 한층 더 확실해졌다. 하지만 남녀관계란 원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 난 이만 마시는 커피 고마워요. 시베타는 현관앞을 향했지만 도중에 문득 멈춰서더니 그런데 말이죠 라며 교코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음에 다시 찬찬히 얘기하죠. 시베타는 문을 열고 방을 나갔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옆에 경찰이 있다는 것도 참 좋겠죠? 편하겠죠? 안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재미있어 갈 것 같아요. 저는 추리 쪽을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추리면서도 애정. 그런 쪽을 제가 좋아해서 이런 걸 더 읽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은 시간 되면 다시 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남은 시간도 화목하고 이쁘고 커피 한잔 하세요. 사랑합니다.